안녕하세요.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월야록입니다. 오늘 밤도 월야록과 함께 조용한 이야기 한 편 만나보세요. 옛날 옛적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향하던 길이었지요. 험한 산길을 넘어야 했기에 해가 지기 전에 고갯길을 넘으려 했으나 예상보다 길이 험하여 어느새 달이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선비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밤산길은 위험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때였습니다. 고갯마루에 이르렀을 때 달빛 아래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젊은 처녀였습니다. 흰 치마 저고리를 입은 처녀는 말없이 달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상했습니다. 이 깊은 밤, 이 외진 산길에 처녀 혼자라니. 그런데도 선비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처녀의 뒷모습이 묘하게 눈을 끌었기 때문이었지요. 선비는 그저 서서 처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처녀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달빛보다 더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비는 처녀와 짧은 인사만 나눈 채 헤어졌습니다. 처녀는 웃기만 할 뿐 말이 없었고 선비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작별 인사를 건넸지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내내 선비의 머릿속엔 처녀의 모습만 맴돌았습니다. 마을 주막에 여장을 풀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지요. 다음 날 선비는 길을 재촉해야 했습니다. 한양까지는 아직 이틀 길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산길 쪽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선비는 어제 그 자리, 바로 그 고갯마루에 섰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지요. 처녀는 선비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오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선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선비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아가씨,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처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달빛을 받으며 선 그녀의 얼굴에 묘한 그림자가 드리웠지요. 한참을 망설이던 처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부르지 않는 게 좋아요. 이상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처녀의 목소리에 담긴 슬픔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지요. 대신 선비는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처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애틋하던지 선비의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선비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처녀는 듣기만 했지요. 과거 시험 이야기, 한양 이야기, 앞으로의 꿈 이야기. 선비는 평소라면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을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처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가끔 작게 웃기도 하고 때론 안타까운 표정을 짓기도 했지요. 닭이 울 무렵 처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가셔야 해요. 선비가 아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내일도 뵐 수 있을까요? 처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지요.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해가 떠 있을 땐 저를 찾지 마세요.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처녀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기에 그저 약속했을 뿐이었습니다. 선비는 참지 못하고 그 산길로 향했습니다. 처녀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었지만 어젯밤 일이 꿈은 아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고갯마루에 올랐습니다. 밤이면 달빛이 환하게 비추던 그 자리. 하지만 낮에 보니 그저 평범한 산길일 뿐이었습니다. 선비는 처녀가 섰던 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발자국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싶었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발자국 하나, 옷자락이 스친 흔적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선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선비는 주막으로 돌아와 주모에게 물었습니다. 이 근처 산길에 젊은 처녀가 사는 집이 있습니까? 주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지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무언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선비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물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고개를 저으며 화제를 피했지요. 해질 무렵 한 노인이 선비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주변을 살피던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인 이야긴 하지 마시오. 괜한 화를 부를 뿐입니다. 선비가 더 물으려 하자 노인은 손사래를 치며 자리를 떴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처녀가 대체 누구이기에 마을 사람들이 이토록 입을 다무는 것일까요? 그날 밤부터 선비의 일과가 바뀌었습니다. 한양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과거 시험도 출세의 꿈도 머릿속에서 지워졌지요. 오직 밤만 기다렸습니다. 달이 뜨는 시간이 곧 숨쉬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낮에는 주막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해가 지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창밖만 바라보았지요. 주모가 밥상을 들고 와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면 선비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산길로 달려갔지요. 그리고 매번 처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밤마다 만났습니다. 처녀는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선비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선비는 행복했지요. 보름이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선비는 용기를 내어 처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지요. 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꽉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군요. 선비가 말했습니다. 처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였을 뿐이지요. 선비는 처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따뜻하게 녹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무리 오래 잡고 있어도 따뜻해지지 않았지요.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처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처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다리다 죽은 사람입니다. 선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처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오래전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나며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지요. 처녀는 이 산길에서 매일 밤 남자를 기다렸습니다. 달이 뜨면 이 자리에 서서 산길을 내려다보았지요. 하지만 남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지만 남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왔어요. 눈이 내리는 밤에도 저는 이 자리를 지켰지요. 그리고 처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얼어 죽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녀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지금 자신이 만나고 있는 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아팠지요. 선비는 처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밤에만 나타나는 것이었군요. 처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이슬이 맺혔지요. 선비는 말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선비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아가씨를 사랑합니다. 처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격하게 고개를 저었지요. 안 됩니다. 날 사랑하지 마세요.
그럼 안 되나요? 선비가 물었습니다. 처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물만 흘렸을 뿐이지요. 달빛 아래 흐르는 눈물은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선비는 처녀와의 약속을 다시 한번 어겼습니다. 낮 동안 산자락을 샅샅이 헤맸습니다. 처녀의 무덤을 찾고 싶었던 것이지요. 한나절을 헤맨 끝에 산길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서 무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오래된 무덤이었습니다. 비석도 없고 이름도 없었지요. 선비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기였군요. 선비는 무덤 주변의 잡초를 손으로 뜯어냈습니다. 정성스럽게 무덤을 정리했지요.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손에 흙이 묻고 옷이 더러워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선비는 깨끗해진 무덤을 바라보며 절을 올렸습니다. 선비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덤 앞에 붉은 끈이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가지에 메어진 붉은 끈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선비는 그 끈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처녀가 입고 있던 흰 치마 저고리의 붉은 옷고름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색깔도 매듭도 길이도 모두 같았지요. 선비의 손이 떨렸습니다. 밤에 만난 처녀가 입고 있던 바로 그 옷고름. 지금 무덤 앞에 묶여 있는 이 끈이 같은 것이라면 처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이곳에 묻혀 있었던 것이지요. 선비는 붉은 끈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날 밤 선비는 주막으로 돌아와 노인을 찾았습니다. 처음 경고를 해주었던 그 노인이었지요. 선비는 노인에게 간청했습니다.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처녀가 누구입니까?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을에 아름다운 처녀가 살았다지요. 한 선비와 사랑에 빠진 처녀는 매일 산길에서 그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양에서 급제하여 높은 벼슬을 얻었지만 권세가의 딸과 혼인하고는 처녀를 잊어버렸던 것이지요. 처녀는 그 사실을 모르고 한겨울에도 산길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눈 내리는 밤 그 자리에서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말입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마다 처녀가 나타나 사람을 부른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처녀를 만난 이들은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선비는 모든 걸 알았습니다. 처녀가 원혼이라는 것, 자신을 배신한 남자를 원망하며 밤마다 나타난다는 것, 그녀를 만난 이들이 사라진다는 것까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망쳐야 했습니다. 당장 이 마을을 떠나 다시는 돌아보지 말아야 했지요. 하지만 선비는 그날 밤도 산길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처녀가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가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선비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자신의 마음이 처녀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것을, 그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고갯마루에 올랐습니다. 처녀는 오늘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선비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처녀의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많았고 웃음도 많았지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처녀가 말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선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더는 당신을 만날 수 없어요. 아니, 만나서는 안 돼요. 처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죽은 이와 함께해선 안 돼요. 당신의 생기가 점점 빠져나가고 있어요. 선비는 처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손이었지요. 상관없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죽어도 좋습니다. 처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은 살아야 해요. 저처럼 되어선 안 돼요. 처녀가 선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함께 가요. 저와 함께 영원히. 달빛 아래 처녀의 손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 손을 잡으면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가게 될 것이었지요. 선비는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처녀가 손을 거두었습니다. 안 돼요. 처녀가 외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요. 제가 미쳤어요. 당신까지 불행하게 만들 뻔했어요. 처녀는 선비를 밀쳤습니다. 돌아가세요. 제발 돌아가세요. 선비가 다가서려 하자 처녀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잊고 사세요. 처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달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온 세상을 나처럼 밝히는 달빛 아래 선비와 처녀는 마주보고 섰습니다. 갑자기 산길에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안개가 발밑부터 차오르더니 순식간에 무릎까지 올라왔지요. 처녀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안 됩니다. 선비가 외치며 처녀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처녀에게 닿을 수 없었지요. 손을 뻗어도 처녀는 멀어졌습니다. 안개 속에서 처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마웠어요. 당신을 만나 행복했어요. 가지 마시오. 선비가 절규했습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소. 하지만 처녀의 모습은 이미 안개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목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지요. 잊지 마세요. 당신은 살아야 해요. 안개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선비는 안개 속을 헤매며 처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달빛마저 가려진 어둠 속에서 선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지요. 선비는 고갯마루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옷은 이슬에 젖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요. 처녀는 없었습니다.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선비는 처녀가 섰던 자리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발자국도 체온도 향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람만이 쓸쓸하게 불어왔습니다. 선비는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해가 떠올라도 날이 밝아도 울음을 멈추지 않았지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선비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무덤으로 갔습니다. 처녀가 묻힌 그 무덤이었지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습니다. 부디 편히 쉬소서. 선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가지도 않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산 아래 작은 암자에 머물렀지요. 선비는 매일 처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꽃을 바치고 절을 올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았지요. 하지만 밤에는 그 산길을 피했습니다. 달이 뜨면 문을 굳게 닫고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창문도 가렸지요. 처녀를 다시 보고 싶었지만 처녀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살아야 한다고 잊고 살라고 했던 그 말을 말이지요. 하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달 밝은 밤이면 선비는 창틀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달빛 아래 처녀가 서 있을까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선비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도 굽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지요. 하지만 여전히 매일 무덤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달 뜨는 밤이면 그 길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선비는 늙어 병들었지요. 어느 겨울날 선비는 마지막으로 처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제 만나러 가도 되겠지요? 그날 밤 선비는 암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은 선비를 처녀의 무덤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두 무덤은 나란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뒤로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달 밝은 밤이면 그 산길에서 두 사람이 함께 걷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흰옷을 입은 처녀와 선비복을 입은 남자가 손을 잡고 걸어간다고 하지요. 마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산길에서 달이 밝으면 아직도 두 사람이 함께 있다고. 어떤 이는 두려워하지만 어떤 이는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합니다. 죽어서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느냐고 말이지요. 옛말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이지요. 선비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실한 마음으로 처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처녀는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물러났지요. 두 사람의 사랑은 비록 이승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죽음 너머에서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